새벽 5시. 부엌의 불이 가장 먼저 깨어나는 시간이다. 아직 바깥은 어둡고 닭이 울기 전에 차가운 공기가 집안을 감싼다. 냄비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물이 끓는 소리가 조용히 울린다. 손끝에 남은 세제 냄새를 훔치며 어머니는 다시 국자로 냄비를 젓는다. 그 손에는 깊게 패인 주름들이 마치 세월의 지도를 그려놓은 듯하다. 오늘도 도시락 2개, 아침상 3명분, 빨래 3통이 기다리고 있다. 달력에는 아무 표시도 없지만 어머니의 하루는 늘 똑같은 시간에 시작되고 같은 일로 끝난다. 식탁에 앉은 아들은 출근 준비를 하며 휴대폰을 본다. 며느리는 커피를 마시며 아이의 숙제 검사를 한다. 손녀는 밥보다 태블릿 속 만화에 집중한다. 어머니의 밥상 앞은 고요하다. 말이 오가지 않는다. 식탁 위에 놓인 따뜻한 미역국은 누구의 감사도 듣지 못한 채 식어간다. 하지만 어머니는 미소를 짓는다. 오늘도 잘 견디자. 또 하루만 더. 그 말은 기도 같고 다짐 같고 때론 체념처럼 들린다. 이웃집 닭이 울 무렵 어머니는 이미 빨래를 널고 있었다. 바람이 불자 손수건이 흔들리고 마치 어머니의 손길처럼 부드럽게 펄럭였다. 삶이란 게 그렇다. 바람 불면 흔들리고 또다시 매달려야 한다. 그리고 그 반복 속에서 자신이 누구였는지 점점 잊게 된다. 시간이 흘러 점심이 되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집안을 가른다. 어머니, 청소는 오늘 다 끝내신 거죠? 저녁은 6시에 맞춰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쥔 걸레를 다시 꽉 짠다. 손등의 핏줄이 도드라진다. 그 순간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만 방 안을 채운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흐른다. 서운함, 체념, 그리고 아주 작은 분노. 그러나 어머니는 그저 묵묵히 걸레를 다시 바닥에 대고 문지른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그날 밤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가족들은 웃고 있는데 어머니는 방 안에서 작은 손바느질을 하고 있다. 눈이 침침해진 탓에 바늘길을 꿰기가 쉽지 않다. 실이 빠질 때마다 한숨이 섞인다. 그때 문틈으로 손녀의 웃음소리가 들어온다. 그 소리에 어머니는 고개를 든다. 그래, 저 아이가 행복하면 됐지. 하지만 그 말 끝에는 잠시 멈춘 침묵이 따라온다. 정말 그것만으로 충분한 걸까? 며칠 후 어머니의 몸이 점점 이상해졌다. 손끝이 저리고 숨이 차오르고 밤마다 가슴이 답답했다. 그러나 병원에 갈 시간은 없었다. 아니, 갈 이유를 만들지 않았다. 괜찮다는 말은 이제 입버릇이 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녘 부엌에서 쓰러졌다. 냄비가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가 났고 가족들이 놀라 달려왔다. 하지만 그날 아침에도 어머니는 말했다. 괜찮아요. 조금 어지러웠어요. 병원. 하얀 커튼 사이로 햇살이 스며든다. 침대에 앉은 어머니는 가만히 자신의 손등을 바라본다. 링거액이 천천히 떨어지며 시간이 흘러가는 소리를 대신한다. 간호사가 다가와 묻는다. 보호자는요?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젓는다. 그 말 한마디에 세상이 잠시 멈춘 듯하다. 그때 깨달았다. 자신에게는 보호자가 없다는 것을. 평생 누군가를 보호하느라 정작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없었다는 것을. 밤이 되어 병실 창밖을 바라본다. 달빛이 하얗게 커튼에 내려앉는다.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그림자 속에서 어머니는 결심한다. 이제 나를 위해 살자. 그 결심은 조용했지만 세상 그 어떤 외침보다 강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 인생의 첫 시작이었다. 며칠 후 태어난 어머니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본다.
주방, 거실, 빨래 바구니, 방 한구석에 손녀 장난감까지 모든 곳에 자신의 손길이 닿아 있었다. 그러나 그 손길에는 이름이 없었다. 엄마, 할머니, 시어머니로 불렸지만 순이로 불린 적은 없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작은 메모지에 썼다. 이제부터 순이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울 옆에 붙였다. 그날 이후 어머니의 표정은 달라졌다. 무겁던 어깨가 조금씩 펴지고 눈빛이 단단해졌다. 며칠 뒤 아들 가족이 여행을 간다는 말을 들었다. 어머니, 일주일만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는 미소로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삿짐 박스를 사오고 필요한 서류를 챙기며 오랜만에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몇 년간 모은 돈이 눈에 들어왔다. 작지만 자신만의 삶을 시작하기엔 충분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불이 붙었다. 그래, 이제는 나를 위해 써야지. 아들이 출발한 그날 아침, 어머니는 주방 창문을 열었다. 햇살이 들어오고 새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눈물이 났다. 이유는 몰랐다. 그냥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식탁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이삿짐을 하나씩 싸기 시작했다. 이불, 옷, 사진 몇 장, 손녀가 그려준 그림 한 장. 그게 전부였다. 며느리가 돌아온 날 거실에 쌓인 박스를 보고 물었다. 어머니, 이 짐들은 뭐예요? 어머니는 천천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사 가려고.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이니 이제 내가 떠날 거야.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오후 짐 트럭이 도착했다. 트럭에 실린 짐들이 흔들릴 때마다 어머니의 마음속에서도 오래된 속박이 하나씩 풀려나갔다. 문을 닫을 때 거실에 불이 꺼지고 그 집은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새로운 집은 바다가 보이는 마을이었다. 울진의 작은 어촌. 집 앞에는 파도가 밀려오고 갯내음이 코끝을 스쳤다. 새 집의 창문을 여는 순간 어머니는 미소 지었다. 그래, 이게 삶이구나. 작은 강아지 아리가 꼬리를 흔들며 마당을 뛰어다녔다. 바다의 파도 소리, 새벽의 바람, 그리고 자신만의 부엌. 모든 게 새로웠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스스로를 위해 된장찌개를 끓였다. 멸치 다시마 육수에 마늘과 고추를 넣고 직접 담근 된장을 풀었다. 그 냄새는 그동안 가족을 위해 만들던 밥상과는 달랐다. 이번엔 오로지 자신을 위해 만든 맛이었다. 시장에 나가자 사람들의 인사가 반갑게 들려왔다. 새로 오셨죠? 반갑습니다. 어르신, 오늘 생선이 좋아요. 도시의 냉랭한 말투 대신 따뜻한 정이 느껴졌다. 어머니는 스스로를 순이라고 소개했다. 오랜만에 자신의 이름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이름은 낡은 서류 속에만 있던 글자가 아니라 이제 다시 살아난 존재의 증거였다. 며칠이 지나자 일상이 조금씩 자리 잡았다. 아침에는 바다 산책, 점심엔 시장 구경, 저녁엔 된장찌개 한 그릇.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섞여 들렸다. 그리고 거울 앞에서 다시 속삭였다. 순이야, 잘했어. 삶의 무게는 여전했지만 그 무게를 짊어진 주체가 달랐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로서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서의 하루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췄다. 문이 열리고 아들이 내렸다. 얼굴엔 피곤과 후회가 묻어 있었다. 엄마, 여기 계셨네요. 어머니는 놀라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말했다. 왔구나.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았다. 말이 오가지 않았다. 파도 소리만 들렸다. 한참 후 아들이 입을 열었다. 엄마,
다시 우리랑 살면 안 될까요? 애들도 그리워하고 아내도 미안하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 이제 나는 나로 살 거야. 그 말은 단호하지 않았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잠시 후 말했다. 엄마, 이 된장찌개 그리웠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밥을 퍼주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다. 그 밥상 위에는 용서와 이해가 함께 놓여 있었다. 식사가 끝나자 아들은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도 사람이라는 걸. 어머니는 손을 내밀어 아들의 손등을 가볍게 감쌌다. 그래,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름으로 살아야 하니까. 그날 밤 어머니는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달빛이 바다 위를 은빛으로 물들였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 순간 평생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듯했다. 자유? 그 단어가 마음속에서 잔잔히 울렸다. 그 자유는 화려하지 않았다. 그저 평온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을 인정하고 품어주는 자유였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손녀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그 말에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보고 싶지. 언제든 놀러 오렴. 전화를 끊고 창문을 다시 열었다. 햇살이 부엌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냄비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이제 그 냄비는 가족을 위해가 아니라 순이를 위해 끓고 있었다. 그날 저녁 시장 사람들과 함께 모여 식사를 했다. 순희 씨 이거 좀 더 드세요. 이 된장찌개 맛이 참 좋아요.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내 비밀 레시피예요. 웃음소리가 바다바람에 섞여 흘러갔다. 누군가는 노래를 부르고 누군가는 춤을 췄다. 어머니는 그들 속에 앉아 있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하나의 사람으로. 며칠 후 어머니는 일기장을 꺼냈다. 첫 장에는 이렇게 적었다. 나는 어머니이기 전에 한 사람이다. 내 이름은 순이. 나는 오늘도 나로 산다. 글씨는 떨렸지만 그 문장은 단단했다. 그리고 페이지 끝에는 작은 꽃잎이 붙어 있었다. 아마도 시장에서 샀던 들꽃이었을 것이다. 그 꽃은 어머니의 새 삶을 상징했다. 작지만 단단하고 바람에도 쉽게 꺾이지 않는 생명.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었다. 어머니의 머리카락은 더 휘어졌지만 얼굴엔 평온이 자리 잡았다. 아들도 가끔 찾아와 함께 밥을 먹고 손녀는 방학마다 바다에서 놀았다. 그 집은 웃음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이번엔 그 웃음의 중심에 어머니가 있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는 바닷가에 나가 발을 담갔다. 파도가 발끝을 스치며 속삭였다. 잘 왔어, 순이야.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태양이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다. 그 빛은 따뜻했고 눈부셨다.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그래, 이제야 내 이름을 부른다. 엄마가 아닌 나로. 바다는 여전히 같은 파도를 반복하지만 어머니에게 그것은 매일 다른 이야기였다. 아침에 바다는 희망이었고 저녁에 바다는 위로였다. 그녀는 매일 새로웠다. 어느 날은 시장에서 친구와 웃었고 어느 날은 혼자 커피를 마시며 하늘을 바라봤다. 어떤 날엔 혼자 노래를 부르고 또 어떤 날엔 조용히 편지를 썼다. 그 모든 순간이 자기 자신으로 사는 삶의 증거였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순희 씨라고 불렀다. 그 이름에는 존중이 담겨 있었다. 누군가의 호칭이 아닌
존재 그 자체로 불리는 이름이었다. 어머니는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작게 웃었다. 그래, 이게 진짜 내 이름이지.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뒷모습이 아니었다. 자신이 걸어가는 인생의 주인공이었다. 하루는 시장 사람들에게 된장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며 말했다. 된장은 시간이 지나야 맛이 나요. 사람도 그래요. 상처가 있어야 깊어지고 기다림이 있어야 단단해지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단순한 요리의 비밀이 아니라 그녀 인생의 철학이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바다를 향해 걸었다. 파도가 밀려오고 모래가 발밑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발자국이 남았다. 그 발자국은 마치 선언 같았다. 나는 존재한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 이제 괜찮아. 화면은 천천히 멀어진다. 카메라는 바다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비춘다. 그 빛은 따뜻하고 잔잔하다. 그리고 자막이 뜬다. 누구의 엄마도 아닌 나 자신으로 사는 삶.